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9월 하반기 공채까지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하반기 공채를 위해서 정말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텐데요. 네. 저희가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취준생들 중에 50%가 절반이 취업의 하반기 취업 성공이 자신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상반기에서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보니 하반기에 걱정이 많은 건 당연할 것 같은데요. 네. 점점 다가오는 하반기 공채에 겁이 나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제공해드리는 공채 소식과 함께 합격 전략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취업 성공의 길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TV 앞에 앉아서 저희 잡정보센터를 목요일도 본방사수하고 있는 분들은 좀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는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또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역대급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찬 준비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요.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자, 하반기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CJ그룹 합격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하반기 공채를 도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CJ 채용 관련 이슈들을 체크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CJ그룹 전략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어벤져스로 모셨습니다. 잡정보센터의 뇌생남들이 총출동했는데요. 김태성, 차재원, 임현중 컨설턴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지난주에 또 북적북적한 기분이 들어서 또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공채를 이제 한 달도 안 남아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늘 방송을 더 좀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CJ그룹에 대해서 못다한 정보를 다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오늘도 한번 그 내용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리스펙트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했는데 네. 방송을 본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남김없이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먼저 그럼 리스펙트 전형이 특백보다 본인의 역량이 충분하다면 노려볼 만한 전형인데 리스펙트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J그룹이 전반적으로 학벌을 안 본다는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지 OX로 한번 먼저 쌤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그룹은 학벌을 많이 본다, 안 본다? 하나, 본다가 둘, 오예요? 본다가 5. 네. 학벌을 많이 본다가 5. 네. 안 자, 그럼 본다가 하나, 둘, 셋. 세모? 이분 오. 세모 가운데 뭐죠? 잘못하신 건가요? 아주 일부 있다. 아주 일부. 네. 그럼 X 쪽으로 그럼 살짝 이렇게. 들어. 사인 45도로. 일단은 다 세 분 다 X가 보이네요. 먼저 좀 태성 쌤한테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저는 뭐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훨씬 안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물론 이제 그 반대 세력은 있어요, 항상. 그렇죠. 예, 우리 안 보겠습니다. 그 안 보고 진짜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접관님들은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현업 임원들은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그 제가 교육을 시키고 나면 교육 끝나면 꼭 한두 명이 찾아와요, 저한테. 김 부장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예? 그냥 나 같으면 어느 학교 딱 찍어가지고 어느 교수 딱 찾아가지고 애들 몇 명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쉬운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공채가 끝나고 나면 꼭 저를 다시 찾아와요. 잘못 뽑았다. 예. 그러니까 스펙만 보고 스펙에 현혹이 돼서 뽑은 다음에 후회를 하면서 또 면접하기 전에는 꼭 저를 찾아와서 그냥 스펙 좋은 애들 이렇게 그 교수들한테 추천받아서 하면 좋잖아, 편하잖아.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 세력은 있지만 그룹의 큰 줄기 이거는 정말 학벌을 다른 그룹,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안 본다라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실제 이게 이런 시도, 노력뿐만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보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펙이 훌륭하다, 화려하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만이 뽑히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학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본 거는 2.7에서 뭐 거의 만점까지도 분포돼 있고 네. 영어도 무토익에서부터 뭐 최고 점수까지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밖에서 CJ는 뭐 본다 안 본다라는 거를 얘기할 때 야,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점수를 가지고 있어. 스펙이 이런 거야. 걔 합격했잖아. 그러니까 봐. 아니면 안 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건 이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뽑았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듣고 스펙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그럼 세모는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현주 쌤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죠. 앞서 이제 태승 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일반적인 전형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자체로도 CJ가 타 그룹사들 대비해서 정량적인 스펙 부분에 대한 요구하는 기준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스피킹 점수가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공채 전형에서 대표적인 삼성그룹사가 대부분의 직무에서 일정 점수 기준점 이상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CJ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형 제외하고는 사실 어떤 직무에서도 스피킹 점수 요구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일단 이런 것만 봐도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입사하고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학교와 다양한 전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뭐 3, 4년, 5년 전부터 해서 계속 그런 지속적인 바이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점점 새로운 채용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지원자들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로서 인사의 방침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럼 차코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두 분 말씀에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거나 하기보단 어쨌든 이 기업체 공채에 있어서 중요한 면이 한 면을 보고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학교가 좋아야 되고 무조건 자기소개서를 절대적으로만 잘 써야 된다의 게임이 아니라 상대성을 가지고 임하는 이 대졸공채 전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서류적인 면은 물론이고 스펙적인 면에 있어서도 뭐 절대적으로 뭐 좋아만 붙어야 되고 아니면 무조건 또 떨어지고 혹은 또 역으로 학교가 안 좋더라도 뭐 사람 괜찮으면 다 뽑고 막 이런 면면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소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고민의 결과를 다른 기업보다 더 좋게 내는 기업이다. 따라서 한 면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회사 전형의 특징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뭐 학벌을 많이 안 본다는 것을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뭐 하반기에도 리스펙트 전형이 또 시행이 될 텐데 이게 여태까지 해오던 걸 쭉 해올지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타났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좀 OX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리스펙트 전형이 올 하반기에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올 것이다 아니면 좀 그대로 하던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계속 같은 의견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일단은 그러면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올 것이다. 태성쌤께서는 그럼 여태까지 좀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그 업그레이드가 되긴 할 건데 저는 마이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마이너하긴 해도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니까. 네. 근데 아쉬운 점은 사실은 크게 없었어요. 예, 딱 하나 들려면은 좀 더 확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더 확대. 예, 네.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큰 틀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조금 더 정교화를 시킨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시킨다, 이 정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직무 맞춤형 어떤 면접들을 개발을 해라라고 그 회장님이 계속 채용하는 사람들한테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결국은 지금은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짜고 있는 중이고 어느 순간인가 요렇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 좋겠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승인을 받으면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현장 실습 이런 것들도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푸드빌 같은 데 지원했던 친구들은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면접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실전 현장에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면접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대답 말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원자 입장에서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느껴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뭐 현장 실습 또는 뭐 롤플레이 형식으로 진행을 하든 하여튼 다양하게 그 직무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
곧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차코치님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셨는데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좀 어떤 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태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결국 자기소개서 문항부터 즉 전형별로 자소서 문항부터 면접 전형에 이르는 요소마다 주어진 문제의 상황이라던가 내용들이 좀 더 심화되고 가장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꼽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뭐 제일재단 푸드세일즈 직무의 경우 자소서 문항이 지난 리스펙트 전형보다는 지난 리스펙트 전형의 문항에서도 좀 더 깊이가 더해졌거든요. 뭐 업무의 어떤 뭐 목표, 계획, 성과를 과정별로 드러내라라고 아예 거의 보고서 쓰듯이 자기소개서 문항이 나온 걸 보면 참 이쪽 직무에 특화된 인재를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오쇼핑의 방송기술 직무, 저도 예전에 직장이 또 그쪽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E&M의 오쇼핑 부문이지만 그쪽도 사실 스펙적인 요소보단 정말 해당 방송기술에 적합한 인재를 경험이라던가 지식적인 측면에 강점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응시할 수 있게끔 풀어놨다는 점에선 이제 문항의 심화, 전형별 문항의 심화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일부 직무는 더 이 문호를 더 개방을 해서 더 다양하게 사람들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채용팀의 어떤 역할과 성격을 봤을 땐 보다 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좋은 취지로 회사의 전형을 알려야 되고 또 많은 지원자가 또 지원을 해주는 게 채용팀에게는 일정 부분 좋은 어떤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땐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좋은 쪽으로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현준 쌤은 좀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될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현실적인 방안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직무의 다변화 부분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18년도 가장 맨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제 세일즈 직무적인 부분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뭐 18년도 상반기에 CGV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마케팅 직무를 이제 리스펙트 전형으로 채용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직무의 다변화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서로의 변별성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자소서의 항목적인 부분에 대한 다변화라든지 혹은 항목에 대한 부분이 구체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굉장히 정량적인 평가 그리고 구조화된 평가의 자소서 형태들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하면은 좀 더 보완돼야 될 점이라고 하면 이제 서류적인 부분에 대한 그 접근성 외에 마치 이제 현대자동차의 자표라든지 힌트처럼 좀 더 면대면으로 학생들을 수용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적인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선구자적인 리스펙트 전형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채용 박람회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면요. 네. 공채 시즌이 되면 취준생들이 많이들 이 채용 박람회를 방문을 하는데 최근에 많은 기업들에서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쌤들의 취준 시절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취업을 하신 현준 쌤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가장 최근에 취업했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채용 설명회도 사실 많이 가긴 했었는데 채용 설명회가 결과적으로 홍보적인 부분에 대한 성향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들이 주 베이스였다고 하면은 지금 뭐 CJ를 필두로 해서 꽤나 많은 회사들이 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였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전에 갔었을 때는 좀 더 뭐 상품을 준다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접점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베네핏을 주려고 하면은 지금은 뭐 갔었을 때 다양한 정보들 상담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좀 더 다양한 학교와 다양한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각 회사들 특히 CJ를 필두한 회사들이 좀 더 여러 정량적인 부분 외에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인사채용 정책을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차코치님 취준 시절과 다른 점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2011년도에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확인하셨겠지만 태성 쌤께서 잘 다져놓은 프로세스에 제가 숟가락을 얹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때는 그 현대자동차 자페어가 시즌 1 가장 처음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 이전까지는 채용 설명회를 한다고 가면 그냥 회사 소개를 하고 질문을 하면 뭐 비전을 품으세요 막 이러면서 이게 좀 구직자가 와닿지 않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서 되게 어정쩡하게 되고 이제 대학교에서 연합으로 설명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다들 바구니 하나씩 이렇게 들고 봉지 하나 이렇게 들고 가면서 넌 어디서 뭐 받았냐? 난 두산에서 볼펜 받았어. 나는 LG화학에서 USB 주더라.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무슨 이게 면세점 물물 교환하듯이 그냥 이게 내가 지금 구직을 하러 왔는데 아이템 받다 돌아가는 이런 매매 어떤 현장이 돼버려서 안타까웠는데 이 현대차 좌표는 저한테 되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5분 PR을 시켜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서류 전형을 감명해 준다거나 현직자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이렇게도 채용 설명회가 되는구나 좋았고요. 실제로 그 기간에 입사한 이후부터 여러 기업들이 조금씩 변화를 줬는데 그 중심에 CJ그룹의 어떤 채용팀의 어떤 의지가 곳곳에서 좀 드러났던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어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뭐 국내는 물론 해외 구직자분들이랑 같이 실시간 소통을 한다거나 현직자를 모셔놓고 뭐 대화를 하는 장을 여는 등의 노력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뭐 그런 면에서는 저 때를 기점으로 뭐 제가 잘났다가 아닙니다. 저 때를 기점으로 이제 좀 많은 채용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이제 부스 상담 같은 거를 실제로 회사 대표로 나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룹사에서 어떻게 지침을 내려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다 받고 모르는 직무의 얘기를 미리 공부를 해갖고 가서 어떤 직무에 대한 설명이 나와도 설명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채로 뭐 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일부 다른 회사들, 다른 그룹사들의 경우는 그냥 인사팀 직원이 가서 전형 소개만 해주고 그 구직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나 내용들을 좀 공개를 안 하는 좀 약간 형식만 갖춘 그런 채용 설명회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CJ그룹의 이 채용 설명회 어떤 박람회의 내용들은 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태성 쌤에게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차코치님 현대차 지원했다가 아니 지원을 못했죠. 지원을 안 했었어요? 네, 어차피 안 되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요? 현대차 칭찬을 많이 하길래. CJ 칭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요? 훈훈하게. 네, 마무리했습니다. 아직까지 날이 살아있네요. 나는 없습니다. 현대차 지원했다가 떨어졌는데 CJ 들어왔으면 괜히 뽑았다라는 후회를 할 뻔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럼요. 예. 제가 취업 준비할 때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뭐 고조선 시대에서는 이렇게 없었죠 그때는. 있긴 있었죠. 있었나요? 저도 사람 사는 세상 그때 살았어요. 있었을 네, 거예요. 있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밀레니엄. 뭐 비교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네네. 비교를 지금과 제가 채용을 했을 그 초기 시절하고를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근데 궁금한 게 예. 태성쌤 시절에는 좀 어떤 식으로 그럼 진행을 한 건가요? 채용 설명회요? 네네. 채용 설명회 똑같았어요. 학교 그 강당을 하나 잡아서 인사팀에 나와서 대충 그 재미없는 얘기하고 볼펜 주고. 예, 볼펜 주고 거의 비슷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원래 채용 설명회는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들어와서 많은 고민을 해보니까 다른 방법도 많은데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이런 고민을 시작을 했었죠. 근데 정말 채용 설명회 가서 저는 항상 잤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덥고 사람 많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휙 가버리는 듯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아쉬웠죠. 그리고 뭐 직무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 이게 그 뭐냐고 남아서 물어보면은 본인들도 몰라. 예, 대답 못하고 그리고선 그냥 지원해 보세요. 알아서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굉장히 거였나요? 형식적이었었죠. 예, 정말 그 발표하는 사람들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고객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내가 그래도 이 회사에서 그래도 대표로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데 내 얘기 못 알아들으면 너희들이 바보지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거를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팀에 있었을 때 처음에 채용팀의 목표는 그거였었거든요. KPI. 그러니까 뭘로 그 퍼포먼스를 측정하느냐라고 하면 채용팀은 야, 이번에 경쟁률이 몇 대 1이야. 그리고 주요 대학 이렇게 선정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주요 대학 7개에서 몇 명이 입사를 했어. 이게 이제 채용팀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그 잣대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초기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허수일지라도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딱 접수 마감하고 나면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야, 요번에 우리 150대 1이야. 너희 몇 대 1이야? 이런 거 이제 채용팀들끼리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그랬었고요. 요번에 우리 그 주요 대학에서 몇 명 뽑았거든. 이게 또 자랑거리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채용 설명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채용 설명회를 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쳤었느냐면 처음에 이제 채용 팀만이
나가서 하기에는 인력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사람 영역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팀과 각 계열사에서 입사했던 1, 2년 차 후배들을 신입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나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라. 그래서 차트를 공통적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여기서는 이 말을 해라 라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죠. 네. 근데 이제 그 선배가 돼서 후배들을 모아놓고 자기 이제 학교 출신 학교 쪽으로 주로 나가는데 후배 앞에 무대에 서는 순간 뭔가 영웅 심리가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교육시키지 않았던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흘리고 다녀요. 네. 야, 내가 입사할 땐 말이야 이렇게 해서 입사했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거기로부터 많은 오류들, 잘못된 정보가 흘러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중에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온라인 채용 설명회예요. CJ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하면은 일단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있어 보여요. 뭔가 있어 보이죠. 트렌디해 보이죠. 네. 예,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문 용어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가 나가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고요. 인적 제한, 그거를 굉장히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대학을 돌아다닐 수 없는데 이것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단 찾아와서 봐라. 우리가 학교로 찾아갔을 때는 그냥 지나다가 한번 툭 둘러보는데 그래서 허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직접 참여해서 정보를 얻어가기 때문에 진짜 관심이 있고 지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업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온라인 채용 설명회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자, 사실 뭐 CJ그룹 하면 미디어 분야에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독보적인 분야를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데 CJ 채용 설명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후기, 솔직한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첫 번째 선두주자로 차재원 코치님이 좀 어떻게 저군요. CJ 채용 설명회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네. 생각 계속 아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할 때부터. 일단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타이밍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태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방금 전에 주셨지만 이제 좀 올바른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라이브로 진행을 했던 것을 사실 라이브가 아니라 이제는 좀 편집된 영상을 올리는 쪽으로 많이 좀 바꾸시더라고요. 문제는 그 타이밍이 뭐 서류 제출 마감 뭐 4일 전, 뭐 3일 전, 막 이럴 때 주로 영상이 올라오다 보니까 구직자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형태 자체가 TVN의 예능 프로그램의 이 제목을 약간 패러디해서 뭐 직무 미식회라던가 뭐 잡식당, 발음 잘해야겠죠? JOB, 잡식당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약간 예능을 너무 패러디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직무 담당자의 고충이나 애환만 듣다가 그냥 끝나는 조금 약간 겉핥기가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구직자분들이 더러 계시죠. 하지만 이 취지 자체가 일방적으로 직무를 소개하는 식의 나열하는 식이 아니고 해당 직무 담당자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까지 그냥 잘 헤아려보고 참고하는 것이지 그 설명의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어떤 본인의 자기소개서나 면접 답변으로 응용하려는 심사에 그런 아이템으로 응용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직무를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채용팀의 어떤 의지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접근을 해주셔야지 너무 소스를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식의 그런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이 프로그램이 뭐 약간 아쉽다, 안타깝다 정도의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좀 더 네. 고민을 하는 구직자의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준 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앞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은 좀 제외하고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자고 네. 하면은 좋은 방식과 참신한 시도 부분 또 그런 것들이 소위 CJ 그룹사 혹은 문화를 만듭니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에 컨셉을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연차들이 이제 패널로서 주로 구성된다는 점,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면접관들, 서류 면접관들은 사실 과장급 이상부터가 많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취준생들의 뼈와 살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거기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다가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들었고요. 또한 결과적으로 거기에 나온 패널들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성공 스토리이지 그게 그룹사 전체 혹은 그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하나의 특정 인재상이라든지 뭐 소위 원하는 100% 일치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지원자분들이 어떻게 자기식대로 잘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관점화해서 접근하시는 것들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태성 쌤도 조금 채용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나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 100% 저는 동의해요. 굉장히 좋은 네. 말씀을 주셨었고요. 지금 잡식당을 제가 한번 구성을 들여다봤더니만 앞에 채용 전형 그리고 전체 그 CJ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직무별로 입사자들 그 전연차들이 나와서 자기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자기의 일하면서의 느낌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나가고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그게 본인의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칫하면은 그게 전부인 양 그리고 뽑는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인 양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 그래도 이것마저도 안 보는 사람보다는 이것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이거 정도는 보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괜찮은 시도, 괜찮은 영상들입니다. 네. 네. 그럼 이 잡식당에서 진행하는 채용 설명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좋을지도 먼저 좀 알려주시죠, 태성 쌤. 일단은 꼭 보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것마저도 안 보면 지원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 기본인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분석적인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나왔던 패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끝나는 어미들은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것 같다. 내가 합격한 거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 심층 면접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의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합격한 사람이 평가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해라. 예를 들어서 심층 면접할 때, 토익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동영상을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에 집중해서 말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지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요하지만 제가 어제 그 면접 시간에 말했듯이 커뮤니케이션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부분,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를 하시되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고 뭐뭐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지 말아라 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차코치님께서도 조언을 예, 해주시죠. 뭐 사실 김태선 선생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하는 바가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짧게만 더 하자면, 그러니까 거기 방송에 나와 있는 소스라던가 그 합격하신 그 저연차 현직자분의 스토리에 비슷한 구성을 얼추 본인의 이야기에 대입을 하려는 그런 안타까운 행동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구직자분 중에 서류 마감이 임박해서 급한 마음에 그 영상을 참고하는 분들, 혹은 또 이제 가장 최근 거는 남들이 다 보니까 옛날 걸 봐야지 하고 뭐 15년도 하반기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거 미안하지만 본인이 448번째로 보는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볼만한 걸 그대로 본다고 해서 소스를 받아들이는 이런 배급받는 느낌으로 이 영상을 접근하는 수동적인 느낌으로 이 영상들을 소구하셔서는 불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말씀을 더 드리자면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분들이 잘 간파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할 수 있었겠죠. 그냥 저렇게 잘 편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숨은 노력이 보였구나 정도를 느껴보시고 그거를 특정 전형에서 그냥 정말 백업으로만 갖고 계시다가 꺼내어 쓸 수 있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주 쌤도 해주시죠.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취업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특정 회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당 회사의 현직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 현직자를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채용 설명회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접점 기회로서 활용을 하시되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CJ그룹 채용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CJ는 많은 취준생분들의 워너비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문화도 굉장히 좀 남다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근무를 하시면서 다른 회사와는 정말 이게 많이 좀 다르다 이런 점이 있으면 한번 들어볼게요. 태성쌤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CJ 문화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님 문화거든요. 님이요? 예, 님. 예, 네. 누구를 부르더라도 님이라고 불러라. 아. 네네. 회장님을 부를 때 이재현 님으로 불러라. 재현님 이렇게. 성 안 붙이면 안 되고요. 네, 이재현님. 성까지. 예, 이제 이재현님. 님까지 님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맘먹으려고 하면은 예,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네네네. 꼭 성까지 붙여서 누구 님이라고 하도록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명과 암이 있어요. 이게 주니어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래되신 그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한테는 그쵸.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해요. 네. 제가 말이야 막 들어온 아이가 나한테 님이라고 부르네? 라고 하는 것을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쭉 가가지고 저도 제 매니저였던 부사장님한테 부사장님으로 부르는 게 좋습니까? 님으로 부르는 게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알아서 해. 이러고선 가시더라고요. 예. 많은 의미가 있는. 예, 많은 의미가 있죠. 알아서 판단해라. 라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부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회장님 앞에 있었을 때는 반드시 님으로 붙여서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단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좀 평평한 오픈된 그런 문화를 뭔가 추구하고 있고 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태성 쌤 혹시 립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저요 서운했어요. 이게 나 부장인데, 나 부장인데 이렇게 막 들어온 친구가 저기 3년차 친구가 님이라고 부르네. 그런데 저는 부장이라고 부르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혼자 사귀었죠. 속으로. 예, 저놈이 말이야. 이러면서 혼자 사귀었습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사리가 많아요, 몸에. 자, 김태성님의 의견을 잘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현준 쌤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실제로 제가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님 문화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들어갔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향후하고 있는 부분들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는 부분을 확실히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산업군, 대표적인 4개의 산업군에서 특히 소비재와 접점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 뭐 복지카드의 40% 할인 부분은 굉장히 활용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높고 실제로 제가 지금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CJ 헬로비전의 그 유심 칩을 아직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혜택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임직원들의 로열티를 높이는 부분 외에도 그런 것들에 반해서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CJ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코치님도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하려는 얘기 2개를 두 분이 다 하셔서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님 문화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 직급이 높으신 분이 낮은 분께 성을 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승환님, 지혜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 경우는 이제 이게 조직 문화를 풀네임을 다 따서 님자를 붙여야 되는데 윗직급 분이 아래 저연차 분들을 그렇게 부르는 걸로 인해서 약간 인사팀 쪽에서는 조직 문화적으로 좀 순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뭐 그게 뭐 순화시킨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 안에 또 좋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님 문화 호칭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회식 문화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회식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회사, 특히 제가 있었던 옷쇼핑 같은 데 마음에 들었는 게 뭐 119 회식 뭐 이래서 1차는 뭐 술은 한 번만 뭐 건배를 하고 9시 전에 끝낸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퇴근길에 그냥 집에 가기 뭐 하니까 뭐 대표이사님이 뭐 포장마차처럼 뭐 예전에 그 제가 있던 데에서 이제 이혜선 대표이사님이라고 지금 코웨이 쪽에 아마 대표이사가 계실 텐데 그분이 이제 셰프 복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시고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서 순대랑 떡볶이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 먹으면서 그 사당역으로 내려가던 그 기억 뭐 그런 걸 떠올려 본다면 이런 회식 문화부터 어떤 뭐 전체적인 조직 문화적인 면의 노력들이 좀 제가 좋아했던 방향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CJ그룹 문화에 대한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워라벨이 잘 지켜지는지 CJ도 좀 잘 지켜지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서 세 분 중에 좀 한 분한테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현준 쌤이 최근에 좀 갔다 온 입장에서 이게 실제로 좀 워라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갔다 왔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이제 입사한 분들 필두로 해서 뭐 4, 5년 차 분들과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52시간이 된 이후에 인사팀에서 종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권장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강제적인 컴퓨터의 셧다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회사라든지 직무에 따라서는 아직까지도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와 관련된 직무를 하는 곳들이라든지 소위 PM들의 업무들,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라든지 TFT를 하는 곳들은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업무량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성과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개인 시간 할애에 대한 부분. 다만 좋아진 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분위기적인 부분에서
소위 9 to 6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도 그게 전혀 눈치를 받는 거다라든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 부분이 결과적으로 임직원,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바뀐 변화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CJ그룹 채용 관련 이슈들을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반기 도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신의 한 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태성쌤. 팁에 휘둘리지 마라.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네. 예, 이제 그 전형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입에서 이렇게 하면 돼.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난무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우리 방송에서 말했던, 우리 전문가들이 말했던 그것을 염두하고 정통으로 나가주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네. 그리고 차코치님. 네, 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채용팀의 그러한 채용 설명회 자료부터 여러 면면들에서 여러분을 마주할 그 내용들을 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느낌보단 이걸 한 번만 더 고민을 하고 내 것화해서 필터링을 가미한 제대로 된 본인만의 이야기로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겠고 업에 대한 고민을 꼭 했던 얘기가 자기소개서의 답변부터 면접 답변까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면을 염두에 두시고 고민 또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준쌤도 신의 한 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 오늘의 신의 한 수는 잡정보센터를 꼭 봐라. 마지막까지 이거 꾸준히 하시네. 열받는 이런 모습. 결과적으로 CJ 같은 경우는 워낙 대외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소위 CJ의 현직자를 건너서라도 아는 분들이 굉장히 구직자분들 중에 많이 계세요. 임직원 수도 굉장히 많고 따라서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제적으로 어떻게 그 정보들을 필터링해서 본인 거에 맞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자기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잡정보센터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본인도 일치도를 높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량적 시간 안에 가장 높은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CJ를 위한 혹은 다른 회사의 취업을 위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CJ그룹의 채용 이슈 그리고 기업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잡정보센터 어벤져스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해봤는데 저희가 살짝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김태성 컨설턴트 그리고 임현준 컨설턴트가 좀 개인상의 일정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또 네. 잠깐 잡정보센터에 출연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항상 부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몸 건강히 계시다가 저희가 부르면 또 즉각 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성 컨설턴트님 그리고 차재현 컨설턴트님, 임현준 컨설턴트님 유익한 정보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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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입니다.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우와, 잘 탄다.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려!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옆구리 폭력배, 수행 방해꾼.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교통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먼저 가보겠습니다. 춘천의 이금주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현대 춘천 강남 판매 대리점입니다. 춘천시 석사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 대리 및 부대 사업으로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장기 근속 가능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자동차 계약, 출고, 등록 업무로 자체 전산 프로그램 입력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월급은 158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일반 사무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최태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강릉시 임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회계 서비스업으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고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거래처 기장,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1,92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회계사무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서은혜 주무관님이랑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GSC넷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소재한 경영 컨설팅 정보 서비스 업체로 현재 직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취업 컨설팅이나 직업상담, 취업 코칭 및 입사 지원서 클리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2,55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하네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직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8월 16일에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17일 금요일에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충청도와 강원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또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슬기쌤, 이제 주변 학생들이 이제 9월 하반기 공채 한 달도 이제 안 남았거든요.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요새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친구들이 이제 현장 실습이나 인턴 같은 거 이제 갔다가 이제 하반기 공채 준비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 준비 전에 우선 친구들이 직무 관련 경험들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좀 한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자소서 쪽으로 더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슬기쌤이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디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내 가드레일 시장 점유율 1위인 도로안전시설물 전문기업 코스닥 상장사 다스코입니다. 네, 도로안전시설물 전문 기업 다스코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다스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스코는 국내 가드레일 시장 점유율 약 28%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요. 고규격 가드레일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대표 사업으로는 가드레일 등을 생산하는 토목 사업부가 있고요. 또 데크를 생산하는 건축 사업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가드레일류, 그리고 강제 방호책, 개방형 울타리, 목재 옹벽, 그리고 데크류 등이 있습니다. 네, 자신의 분야에서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28%나 된다면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다스코는 계속적인 연구 개발 활동 결과로 남다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9건 이상의 지적 재산권 및 특허 보유는 물론이고요. 또 건설고통부로부터 인증받은 3건의 신기술 제품, 고규격 가드레일 101호, 교량 방호 울타리 294호, DS 가드레일 388호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굉장히 발전에 기여한 기업입니다. 네, 사실 이번 기업 다스코가 그렇게 익숙한 기업은 아니라서 근데 이게 보니까 또 남다른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28%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좀 도로를 오가면서 이 회사의 제품들을 봤을 법도 한데 대표적으로 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을 이룬 곳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1999년에 영종대교 교량 가드레일 수주를 시작으로 인천대교, 광안대교, 영동대교, 천호대교 등의 굵직한 교량의 가드레일 설치를 담당하였습니다. 네. 또한 국내에서 인증받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요. 쿠웨이트에 있는 코즈웨이 해상교량, 그리고 브루나이 교량 등을 수주받아서 세계 시장에도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스코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남다른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을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 다스코는 96년에 주식회사 동아기공이란 이름으로 설립이 돼서 시작을 하는데요. 98년에 충격 흡수력 고규격 가드레일 시스템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 신기술 제101호로 인증을 받았고요.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도 ISO 9002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99년에는 영종대교 교량 가드레일을 수주하는데요. 같은 해 전라남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이 되고요. 2000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우량기술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중소기업 청으로부터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2001년에는 충격 완화형 강제 방호책인 건설 신기술이 제294호로 지정이 되고요. 초기의 사명이었던 동아기공에서 동아에스텍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2003년에는 발명의 날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고 강성 차등형 DS 가드레일 건설 신기술로 제388호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단열재 테크 건설 신기술이 제649호로 인증이 되고요. 2016년에는 해외 수주로 최근 1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리고 브루나이 등의 총 1,2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지금의 사명인 다스코로 변경을 했으며 도로 안전시설물 사업의 신기술 선도업체다운 건축 전문 솔루션 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성장하고 있는 다스코의 연혁이었습니다. 네, 연혁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보니까 동아기공에서 동아에스텍 그리고 지금의 다스코로 사명을 변경하기까지 정말
인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기술적으로도 인정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러면 산업 분야 내에서도 좀 순위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 다스코는요, 이처럼 기술력과 사업 확장을 바탕으로 산업 분야 내에서는 3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히든 챔피언 기업에서 다스코는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분야 내에서 매출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량 챔피언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네, 이게 또 매출 우량 챔피언이라면은 또 물어볼 게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은 또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지난해 매출액은 약 2,232억으로 영업이익은 약 210억 정도이고요. 당기순이익은 186억입니다. 참고로 다스코 본사는 전라남도 화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로는 사원수로 보았을 때는 이번 연도 3월 기준으로 251명 정도가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네. 매출도 상당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연봉이죠. 연봉이죠. 네, 연봉은 어느 수준일까요? 네, 다스코의 연봉은 직무별로는 상이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대졸 초임 기준으로 약 3,0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취준생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졸 초봉이 약 3천만 원 수준인 거 보니까 연봉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다스코의 복지 수준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다스코의 복리후생을 보시면은 우수사원 보상 연 50만 원의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사내 동호회 및 사후회를 운영하면서 경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 우리사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기숙사 제공과 휴양시설 운영,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 수준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채용 전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심 소개해 주시죠. 네, 다스코는 5가지 부문에서 신입과 경력직 대졸 공채를 진행 중인데요. 공사관리와 설계 영업 직무의 경우 신입 및 5년 이하의 경력직을 채용 중이며 기술 영업과 태양광 사업은 PM은 4년 이상의 경력직, 건축 외장재 설계 부문은 6년 이상의 경력직으로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채용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입과 경력직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채용 전형에 대해서는 부문에 대해서는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집 부문 중에 공사관리 먼저 살펴볼 텐데요. 공사관리는 건설 현장 프로젝트에서 공사와 공무 관리를 합니다. 이때 건축 관련 전공자나 오토캐드 능숙자, 그리고 공사관리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영업인데요. 구조물 설계나 도면 작성, 단면 작성, 구조 검토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고요. 캐드 활용 능력 우수자, 그리고 건축 외장재, 건축, 구조 설계 유경험자랑 사우디 등 해외 지사 파견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 영업 살펴보겠습니다. 데크플레이트의 기술 영업과 건축자재 수주 영업, 입찰 관리, 그리고 시장 조사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해당 직무 경험자나 건축기사, 상경, 건축, 토목의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외장재 설계인데요. 일반 건축 물량 및 내역 산출, 건축 외장재 설계를 진행을 하고 건설사 경력자나 커튼월 및 외장 설계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사업인 PM은 사업 수익성 및 타당성 검토와 EPC, 시공, 분양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전기나 건축, 토목 전공자와 영어와 일어 등의 외국어 능통자,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PM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스코 본사는 전라남도 화순이지만 근무지는 서울 송파구고요. 그리고 설계 영업의 경우는 사우디에서 해외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각 채용 정보 보시고요. 맞는 분야에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슬기쌤한테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스코의 채용 절차는 다른 기업이라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이 서류 전형 이후에 면접 전형 그리고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채용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저희가 봤는데 다스코에 지원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설계 영업팀 구인 공고를 보시면은 해외 순환 근무가 가능한 지원자를 우대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대 사항이지만 필수 조건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외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항목은 자유양식이나 각 분야별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나 그거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최대한 작성하시고요. 또 면접 전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면접 후기에 따르면은 다대다 전형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 또 약 30분 내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직무별로는 수시 면접을 진행하고 있어서 조기 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서류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을 다스코를 추천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슬기쌤한테 여쭤볼게요. 네, 다스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초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간접적으로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통신 등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남북 경제 협력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나 또는 성장이 기대되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남북 경제 협력에 따른 인프라 구축, 또 태양광 방음 터널 공사 등을 통해서 성장 가능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적정 이익을 확보하지 않는 수주를 최대한 지향하고 있어서 매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한테 마지막으로 단골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만약에 취준생이라면 이 다스코에 지원을 할 것 같나요? 네, 다스코는 일단 매출이 참 영업이익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외 브루나이나 뭐 쿠웨이트까지도 진출을 해서 아마 탄탄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다스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용 정보 확인하셔서 많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기분 좋은 금요일 불금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저희가 불금을 맞아서 코너를 하나 기획해봤죠. 취업에 바쁜 그대들을 위해 떠먹여주는 상식 토크 잡 소리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신 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